2014년도 기사 제4회 때 2014년 9월 20일 날 시행했던 산업기사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전역 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에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비 및 통기구를 폐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전역 방출 방식에는 자, 전역 방출 방식은 이제 어느 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이제 고정식으로 이제 배관과 이렇게 헤드를 설치를 해서 밀폐된 방호 구역을 이제 방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말 소화 설비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같은 것은, 가스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기 때문에 공기보다 일반적으로 좀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폐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가스를 방출하게 되면 환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출입문 같은지 열려 있을 경우에 반드시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분말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고체죠, 고체. 이제 고체 때문에 일부 한정에 한해서 이제 개구부가 있어도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화재안전 기준에 있죠. 그래서 여기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윗부분에서 여기까지 여기 1m 이하. 네. 천장에서 여기 1m 이하입니다. 천장에서. 자, 여기에 이렇게 창문 개구부가 있게 되면 개구부를 이제 닫지 않아도 된다. 예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3등분해서, 여기 3등분해. 자, 이거 3분의 2. 네. 3분의 2 지점에는 이제 해당이 않고, 3분의 2 위쪽에 이제 그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폐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저기 1m 이하, 그럼 결국은 여기 위에서, 천장 부위에서 이제, 3분의 1 지점에 이제, 개구부는 이제, 이쪽에는 개구부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가능. 자, 요 조건은 이제, 분말계에서만 해당이 된다, 분말계에서. 자, 1번을 보게 되면, 천장에 설치된 통기구가 되어 있지, 천장. 자, 문제에서 여기 천장에다가, 여기에다가 개구부를 내게 되면, 개구부의 통기를 폐쇄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은, 자, 1m 이하에 여기 해당되고, 3분의 1 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개구부의 통기구를 이제 폐쇄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자, 2번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중간 부분에 설치된 통기구. 자, 여기서부터 높이에서 중간 부분에, 여기 2분의 1 지점에 개구부를 두었다. 자, 2분의 1 지점에 개구부를 뒀기 때문에 여기 3분의 2 지점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여기는 폐쇄를 해야 되겠죠. 폐쇄를 해야 된다. 다음 3번.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중간 하부에 설치된 개구부. 자,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중간 하부에, 요 지점이 요즘. 자, 요 지점에 이제 개구부를 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폐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천장으로부터 하부로 1m 떨어진 벽체에 설치된 통기구. 자, 요거는 그 4번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문제지. 우리가 이제 기준에서는 1m, 천장 부위에서 1m 이하기 때문에, 1m도 포함되잖아, 이하기 때문에. 1m 이하, 여기에 딱 개구부가 있다. 자, 1m 이하 지점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1m 이하이기 때문에 개구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자, 1번이 천장에 설치된 통기구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1번으로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4번도 이제 답은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1번이 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시 연기 차단 방법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재 시에 연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연기를 차단시키든지 아니면 빼내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재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재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덕트에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는 댐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재현 설비를 볼 때 이렇게 부익을 딱 두르게 되면 뭐 문제 없지만 이렇게 이제 그 재현 경계벽을 두고 이렇게 재현 경계벽이 있습니다. 자, 재현 경계벽이죠. 재현 경계벽. 예. 재현 경계에 의한, 재현 경계벽에 의한 재현을 할 경우에, 자, 예를 들면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쪽, A쪽하고 이제, B쪽이 있을 경우에 A쪽이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A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연기를 배출시켜야 되겠고, B쪽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기가 이제, 유입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 쪽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렇게 닥터를 이렇게 하나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배출 기준만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만 하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댐퍼를 하나씩 달죠. A 지점하고 B 지점에 이렇게 댐퍼를 답니다. 자, 댐퍼는 이제 우리 일종의 이제 밸브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댐퍼는 공기가 흐를 수 있게끔 하거나 공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댐퍼가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연기 감지기 하나를 두고 자, 연기 감지기를 하나 둬서 얘하고 이렇게 이제 연동을 두게끔 이제 제어를 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A 쪽의 댐퍼는 열리고 B 쪽의 댐퍼는 차단을 시켜서 A 쪽만 연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연동을 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연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맞고, 자, 2번, 화재 구역의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 흡연은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실에 이제 예를 들면 A실에 연기를 빼내게 되면 연기를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다. 다음 3번, 피난로가 되는 복도나 계단실 등에 공기 가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그 전실 재현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제 지하 상가 같은데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상점들이 있죠. 상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복도가 있죠. 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각각의 상점들에 따라서 이제 제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복도는 이제 피난로가 되죠. 피난로 같은 경우에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공기를 불어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기를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4. 화재 구역에 소화수를 뿌리는 방식 되어 있죠. 자, 4번 같은 건 뭡니까? 자, 4번 같은 것은 이제 화재 구역에 소화수를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건 소화 방법이죠. 소화 방법. 자, 소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소화 약제 중 기본 성분이 다른 하나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을 보게 되면 HCFC 블렌드 A가 되겠습니다. HCFC.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수소와 염화불화탄소죠. 수소와 염화불화탄소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수소와 염화불화탄소인데 할로겐족 화합물 그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CFC 블렌드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상품명으로 보게 되면, 라푸스3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HFC 블렌드 A가 되겠습니다. 블렌드 A. 그래서 HCFC 블렌드 A는 4가지 혼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이제, 그 혼합물을 섞어서 만든 것이 이제 HCFC 블렌드 A가 되겠다. 자, 그 다음 2번에 이제 HFC. 자, HFC가 있죠. 자, HFC는 이제 수소와 불화탄소죠. 수소와 불화탄소. 그래서 이제 HFC 125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품명으로는 이제 HFC FS 125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HFC-272A죠.
HFC-272A. 요거는 상품용어로는 이제 FM200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이제 HFC 또는 이제 HCFC 또는 HFC 계열이죠. 요거는 이제 1, 2, 3번은 이제 할로겐 화합물 계열이 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계열. 자, 근데 4번에 이제 IG541이 있죠. 자, IG541 같은 것은 요거는 뭡니까? 불활성 가스 계열이죠. 자, 불활성 가스 계열이 되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계열. 자, 불활성 가스 계열이기 때문에 자, 4번이 이제 틀렸죠. 그래서 1, 2, 3번은 이제 할로겐 화합물 계열이고 4번은 이제 불활성 가스 계열이 되겠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의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제 소방관이 소화 활동하는 이제 소화 활동 설비죠. 소화 활동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송수구에 이제 호수를 연결을 한 다음에 각각의 층에 설치되어 있는 방수구를 통해서 이제 소방관들이 소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동적으로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 소방차 자체 펌프의 압력에 의해서 물이 원활하게 나오는데, 자, 그 높이가 이제 층구가 너무 높다 보게 되면 소방차의 자체 압력으로 이제 물이 공급이 안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에서 지표면에서 70m 이상, 자,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에서 70m 이상이 되게 되면 소방차 자체 펌프로는 이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가압송수 장치. 그래서 이제 가압송수 장치는 이제 펌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펌프. 네, 그래서 이제 70m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펌프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되는 설비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보게 되면 소방시설이 있는데 그 소방시설에 따라서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자, 물 분무 동소화 설비, 여기 등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분무 소화 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이제 수계하고 가스계하고 분말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수계, 가스계, 분말계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는 안 되고, 자, 물 분무 소화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물 분무보다 더 가는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미분무. 자, 미분무 소화 설비가 이제 수계가 이제 해당이 되겠고, 하나 더 앉으면 이제 포 소화 설비가 있죠. 포 소화 설비. 자, 포 소화 설비 같은 거는 이제 수계에 대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스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CO2라든지 할로겐 화합물 있죠. 할로겐 화합물이라든지 이제 청정 소화약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계의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말계는 이제 분말 소화 설비가 있죠. 분말 소화 설비.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되겠다.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포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자, 2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이제 가스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고, 3번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물 분무등 소화 설비가 해당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가 있다. 자, 그 위에 이제 분말기는 분말 소화 설비가 있고, 청정 소화 약제, 그 다음에 물 분무하고 미분무 소화 설비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 대상물 중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동시 방사 소요 설치 개수가 맞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라 했는데 기준 개수가 있죠. 기준 개수. 네, 기준 개수. 자, 기준 개수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세 가지. 네, 기준 개수가 이제 30개짜리 있고, 20개짜리 있고, 10개짜리가 있다. 10개짜리. 네, 10개짜리가 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 크게 구분을 하게 되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11층 이상의 건물, 또는 뭐 지하, 구, 지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등분으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되면 세 등분으로 구분을 하죠. 자, 먼저 1번을 보게 되면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호텔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층을 제외한 지하층 제외한 10층 이하. 예. 자, 지하층 제외한 10층 이하도 구분을 따지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크게 세 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 이제 창고 또는 이제 창고가 있고 뭡니까? 공장 또는 창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판매 시설과 이제 복합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의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이기 때문에 10층 이하에서 그 밖의 것에 해당되죠. 그 밖의 것. 10층 이하에서 이제 그 밖의 것인데, 자, 그 밖의 것을 보게 되면 이제 8m 이상이 있고, 층고가 8m 이상이 있고, 8m 이제 미만이 있죠, 미만. 자, 8m 이상이 있고 8m 미만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8m 미만 같은 경우는 헤드 개수가 몇 개요? 10개죠, 10개. 10개고. 그 다음에 이제 8m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가 되겠다, 20개. 자, 그래서 이제 10층 이하 호텔이기 때문에 10개. 자, 10개. 1번은 맞죠? 자, 10개이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의 백화점은 20개다라고 되어 있죠. 자, 10층 이하고 지하층을 제외한 이제 백화점. 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 들어갑니까? 판매시설에 해당되죠. 판매시설. 자, 판매시설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백화점이 들어간다. 백화점. 자, 판매시설 중에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떻다? 판매시설 중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30개죠. 30개. 네, 30개. 기준 개수가 이제 3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의 시장. 자, 10층 이하. 이것도 마찬가지 10층 이하고, 시장은 어디에 들어간 건가? 시장도 마찬가지. 여기 판매시설에 해당되지. 네, 시장. 자, 시장도 판매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 이제 30개가 된다. 30개. 네, 3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맞죠. 다음 4번.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10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파트는 단독으로 따로 하나 구분되어 있죠, 아파트. 자, 아파트는 무조건 10개죠, 무조건 10개. 자, 우리 그 4번의 지문처럼 뭐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이 되어 있는데, 지하층이 뭐 제외한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파트는 이제 기준 개수가 10개다. 10개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11층 이상. 자, 11층 이상인 경우는 이제 어떻다? 11층 이상이고, 지하나 지하 9 같은 것도 있죠. 요거는 이제 30개가 되겠죠. 30개.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 지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 개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기 문제에서도 요 기준 개수를 알지 못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개수를 산정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30m 곱하기 30m인 무대부, 자, 수평거리가 1.7m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하고자 한다. 정방향으로 배치하면 헤드의 소유 개수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착실하게 헤드의 수평거리를 1.7m를 딱 줘놨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프링클러 헤드를 각 소방 대상물 구역마다 이제 수평거리를 남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착실하게 줘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 헤드의 이제 헤드 거리 있죠, 헤드 거리. 자, 헤드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헤드 거리는 이제 ER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구하라 했죠. ER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제 정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헤드 거리가 이제 S. 자, 이쪽에는 이제 가지배관의 거리죠. 요거는 이제 L이죠, L. 자, L은 가지배관의 거리고, S는 이제 헤드 거리다, 헤드 거리. 자, 그래서 정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다? 요렇게 이제 요 세타 값이 얼마다? 45다, 45. 정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코사인 세타가 바로 이제 세타 값이 이제 45도가 되는 것이죠. 45. 자, 그럼 여기서 R은 이제 여기 R은 뭐야? 요 R이 이제 헤드의 수평거리지, 수평거리. 자, 수평거리. 자, 기억 잘해야 됩니다. 수평거리, 자, 헤드거리, 자, L 가지배관의 거리 다 틀립니다.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R 코사인 세타, 여 아래 들어간 것은 이제 수평거리다. 자, 그러면 무대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무대부의 수평거리는 1.7m죠, 1.7m.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1.7 곱하기 이제 코사인 45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45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코사인 45도는 뭐야? 우리 계산기로 다 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기로 치게 되면 이제 2분의 루트 2니까 이제 약분해서 결국은 1.7 뭡니까? 1.7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드 거리는 1.7 루트 2가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대략 메다수로 따지면 이제 2.3m가 된다. 2.3m. 그래서 이제 헤드 거리가 2.3m이기 때문에 S 이퀄 L이니까 두 개 다 2.4m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로 세로가 30m 곱하기 이제 30m 곱하기 30m이기 때문에 30을 2.4로 나누고 이쪽도 마찬가지 30을 2.4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이제 기준 개수가 나오죠, 개수. 여기도 마찬가지 개수가 나온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얼마 12.5 나오니까 이제 13, 여기도 13. 그래서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이제 헤드의 개수가, 총 헤드 개수가 나오죠. 자, 이렇게 13 곱하기 13 하게 되면 이제 헤드 개수가 169개 나온다. 그래서 이제 169개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하층에 설치될 수 있는 피난기구는 되어 있습니다. 피난기구. 자, 지하층에 설치된다 있습니다. 지하층에. 자, 1번 피난교. 자, 피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 역할을 개념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피난교는 이제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이제 다리를 놓아서 그쪽으로 이제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피난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것은 이제 지하에는 설치가 없고 10층 이하에는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10층 이하에 다 설치가 가능하다. 자, 2번에 이제 왕관기 있죠, 왕관기. 자, 왕관기는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기 신체 몸무게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중에 의해서 내려오는 건 왕관기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위로, 지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관기는 이제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 10층 이하에 이제 설치가 가능한 피난기구가 왕관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구조대죠, 구조대. 자, 구조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부직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건물에서 이제 이렇게 부직포 형태로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피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조대죠, 구조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내려오기 때문에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
자, 마찬가지 구조대도 이제 설치 층수로 보게 되면 10층 이하의 설치가 이제 가능합니다. 자, 4번 피난용 트랩이 있습니다. 피난용 트랩. 자, 피난용 트랩은 우리가 일종의 이제 그 사다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다리. 예, 피난용 트랩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계단 있죠, 계단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이 발판이 있죠, 발판. 예. 자, 이렇게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 예. 자, 이렇게 발판이 있고 여기 난간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난간대. 자,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이제 피난용 트랩이죠. 피난용 트랩은 어떻습니까? 고정식하고 이제 반고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고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층부에 이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접어놓는 타입이 이제 반고정식이죠. 그래서 피난용 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 이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에 하나 또 설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피난 사다리가 있죠. 피난 사다리. 예. 피난 사다리가 이런 좀 고정식 사다리가 이제 피난용 트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피난 사다리도 지하층에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8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물분무 소화 설비의 소화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입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 자,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이제 어떻습니까?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이제 개념은 이제 비슷하다 하겠죠.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비슷한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물이 분무가 이제 적상이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의 상태가 이제 적상. 네. 우리가 이제 빗방울 모양이라고 했죠. 빗방울 모양. 네. 자, 빗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방사하는 것이 스프링클러 설비고, 자, 물 분무 설비는 이제, 자, 이것보다 이제 더 가늘죠. 예. 더 가는 그러한 가늘게 방사하는 것이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하죠. 무상. 그래서 이제 안개비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방사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이제 안개비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보다는 더 효과가 소화 효과가 더 있죠. 더 있고 이제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냉각 소화가 있죠. 냉각 소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물의 소화 효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주위의 열을 흡수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증발되면서 이렇게 이제 가연 물질을 이제 냉각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냉각 소화, 물로 인한 이제 냉각 소화가 이제 첫 번째 소화 효과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이제 질식 소화가 있죠. 질식 소화. 자, 질식 소화. 화재 같은 게 화재가 났는데 여기 무상으로 이렇게 뿌리게 되면, 자, 무상으로 뿌리게 되면 이런 물방울이 이 열에 의해서 증발되면서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차지죠. 수증기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산소를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소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질식 소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희석 소화가 있죠. 희석 소화. 자, 희석 소화는 이제 가연 물질에다가 주로 이제 사료 이온 물질이죠. 사료 이온물에 이제 알코올 같은데, 특히 이제 알코올 같은 거. 자, 알코올 같은 데다가 이제 알코올은 이제 가연성 물질인데 알코올에다가 이제 물을 다량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연성 물질이 이제 불연성으로 바뀌면서 이제 소화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희석 소화라고 합니다. 희석 소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유화 소화죠. 유화 소화. 자, 유화 소화는 이제 이멀션 현상이라 해서 주로 이제 기름 화재에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불이 붙어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다 물을 뿌리게 되면 요 물방울이 요 표면에서 기름과 접촉되면서 이제 기름이 이제 우유처럼 되는 현상이죠. 우유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가연성인데 이제 우유처럼 변하면서 이제 불연성이 되면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유화, 소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4개의 소화 효과가 있고, 자, 물 분무 소화 설비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 화재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냉각작용 및 산소 차단으로 인한 질식 효과가 있다. 그래서 냉각작용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식 소화도 있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류 화재 시 물 분무에 의한 유화 효과가 있다. 에멀전 현상. 영어로 하게 되면 에멀전, 또 이멀션,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멀전 효과가 있고, 다음 세 번째, 액화 석유가스 화재 시 화재 제어 및 피연소물의 연소 방지 효과가 있죠.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고. 네 번째, 제3류 위험물질에 대한 연소 방지 효과가 있는데, 제3류 위험물은 자, 제3류 위험물은 1차적으로 이제 자기 발화성 물질이죠. 얘들은 이제 자기 발화성 물질입니다. 자기 발화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수성 물질이 이제 제3류 위험물이죠. 자, 제3류 위험물이 자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인데, 자, 물분무 소화 설비가 주체가 뭡니까? 물이죠, 물. 물이기 때문에 여기 금수성 물질에다가 물을 적용시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재가 더 촉진이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이러한 금수성 물질에다가 이제 물 소화는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금수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분말 소화 같은 거, 모래 이런 것들로 이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 제3류 위험물에 대한 연소 방지 효과가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약제를 이용한 간이소화 연구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간이소화 연구. 자, 간이소화 연구는 소화약제를 이용하는 게 있고 소화약제 외의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간이소화 연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소화약제 자, 외의 것. 자,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자, 모래 같은 거 있죠, 모래. 자, 모래가 있습니다. 자, 모래. 자, 모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팽창 질서, 그 다음에 이제 팽창 진주암 있죠. 팽창 진주암.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약제 유익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화약제를 이용한 거, 이제 소화약제. 자, 소화약제의 것이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3가지. 자, 먼저 이제 소화약제의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 고체 에어로졸이시죠. 에어로졸식 소화, 간이소화용구가 있습니다. 에어로졸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수동펌프식 있죠. 수동펌프식. 자, 수동펌프식이 이제 소화약제일 것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노유자 시설에 이용되는 이제 투척용 소화기가 있죠. 투척용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같은 것들이 이제 소화약제를 이용한 이제 간이소화 용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2가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을 보게 되면 투척식 간이소화 용구. 자, 이거는 간이소화 용구에 해당되죠. 자, 투척용 이제 간이소화 용구가 이제 해당되겠고. 자, 두 번째 수동펌프식 간이소화 용구. 자, 수동펌프식 간이소화 연구가 이제 소화약제를 이용한 간이소화 연구가 되겠고, 자, 세 번째 에어로졸 간이소화 연구. 자, 에어로졸식 간이소화 연구가 이제 소화약제를 이용한 이러한 간이소화 연구가 되겠다. 자, 네 번째 이제 그 충도실 간이소화 연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소화약제를 이용한 간이소화 연구는 이제 소화약제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가지가 아닌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문상에 자, 모래가 나왔다. 모래가 나왔으면 이제 모래가 답이죠.
모래 같은 거는 이제 소화약제 이의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모래가 이제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지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 계속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